바로 여기가 석성산 정상의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근데 이건 뭐 대단한 유적인 것처럼 뭐 이렇게 줄 쳐놓고 뭐 해놨는데, 이거 다 세금 낭비예요. 세금 낭비. 왜? 지금 이 봉수대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헬기로 이 돌을 실어 날라가지고 최근에 만든 겁니다. 최근에. 최근에 만든 게 무슨 유적이냐고. 그리고 봉수대 모습이 진짜 실제로 저 모습이었는지 누가 알아? 용인 봉수대의 모습이 저랬다 하는 뭐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봉수대 세워놨던 이 바위나 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밖에 없었는데, 떡하니 이제 저 모습이라고 해놨는데, 저게 무슨 유적이냐고. 새로 만든 거, 그럼 뭐 어차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만져도 보고 뭐 볼 수 있게 해놔야지. 줄 다 쳐놓고. 참, 이런 거 보면 한심해. 아니, 그리스 가봐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 옛날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현장이고, 세월의 흐름이 유적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보는 사람이 감동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 느끼는 게 있는데, 아니 이거 뭐 새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돌 실어 날라가지고 해놓은 게 이게 무슨 유적이냐고. 이거 한다고 돈이 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난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요. 저거는 유적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봉수대 터가 있었다 하는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게, 그게 더 올바른 문화재 관리의 방법이라고 난 봐요. 그리고 이 용인의 이 봉수대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 봉수대, 용인의 봉수대에서 저 외적 침입을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외적 침입을 막았다든가 뭐 그러한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봉수대가 제 역할을 사실 하지 못합니다. 왜? 이 군사들, 어떤 조선시대 군사들 기강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부산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한 몇 군데까지는 봉수대가 연기를 해가지고 알려주겠지. 중간에 한 군데에서 낮잠 자거나 산에 사람이 없으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조선시대는 어떤 그 군 기강이 개판이었단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봉수대로서 뭐 외적의 침입을 알려준 것도 아니거든요. 장계가 올라가고 백성들, 보부상들이 왜군이 침입했다고 입소문을 해가지고 한양 도성에 알려졌지. 이게 어떤 실증적 가치도 없는 거를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마치 대단한 유적인 양 딱하니 줄까지 쳐놓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거, 나는 참 한심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 행정이죠. 의미 없는 봉수대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이 용인 석성산 정상의 전망대 데크입니다. 용인 석성산 정상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동백입니다. 동백이고, 이게 영동고속도로예요.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그 마성 고갯길 넘어가면 여기가 에버랜드입니다. 여기가 마성 고갯길을 넘어가면 여기가 에버랜드. 바로 요곳에 이 석성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471m 밖에 안 되지만, 주변의 구릉지에 비해서 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아주 확실하게 이게 관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군사용어로는 감제고지라 그럽니다. 감제고지. 뭐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지. 그런 감제고지의 성격을 지닌 곳이 바로 이 용인 석성산입니다. 이 아까 올라오면서도 여러분 그 봉수대 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과거의 군사기지는 현재도 군사기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봉수대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통신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성산 정상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 직할에 통신대가 자리하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서 딱 그 위에서 보면 이 용인 동백과 멀리 저기 멀리 보면은 잠실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오늘 구름이 껴가지고 좀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저기 끝에 우뚝 솟은 롯데타워 보이죠? 직선으로는 한 32km인가 40km인가 그래요. 여기서 롯데타워까지. 이 구름이 없고 맑은 날은 여기서 인천 앞바다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인 동백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끝에는 시화입니다. 시화. 가지치기를 잘 해놨네. 옛날에 가지가 다 덮어가지고 보이질 않았는데. 또 이제 제가 이 역사와 군사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 석성산은 조선시대 봉수대 역할밖에 안 했어요. 대신에 삼국시대 실질적인 이쪽 지역을 관할하던 산성은 어디냐면은 저희 보이죠?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통과되는 영동고속도로 저 위에 보면은 확대를 할게요. 바로 요것이 그 할미산성입니다. 할미산성. 저 할미산성에서 이 과거에 이 마성 고갯길을 통제하던 곳이죠. 그래서 저 할미산성은 누구의 산성이냐? 신라의 산성입니다. 삼국시대 때 이 백제와 신라의 서쪽 경계를 가장 그 최전선에 있던 것이 바로 저 할미산성인데, 지금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은 백제의 영역이고, 이 마성 고갯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백제의 영역이고, 이 동쪽은 이제 그 신라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성 고갯길이 딱 통제를 한 곳이 바로 신라의 저 할미산성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휴전선 인근에 있는 GOP 정도 될 겁니다. GOP 정도. 그러면은 왜 지명이 할미산성이냐? 할미산성이란 말은 할머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할머니. 왜 그러냐면은 저거를 이제 그 한자로 쓰면 노고산성이 돼요. 노고산성. 늙을 노자의 시어머니 고자. 대체로 삼국시대 때 신라가 만든 산성 중에 어떤 특별한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할미산성, 노고산성이라는 지명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남자들은 다 전쟁터를 나가다 보니까 이 산성을 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을 쌓을 때 늙은 할머니까지 다 동원해서 산성을 쌓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할미산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만큼 어떤 그 군 동원 체계, 병력 동원 체계에 대해서 있어서만큼은 백제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보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유추가 됩니다. 그럼 백제는 왜 저렇게 못했느냐?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좀 동원을 시키려고 해도 호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싫어 그러면 병력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하고 전투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백제가 유리하게 전개가 되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신라한테 밀려요. 왜? 신라는 이제 병력을 더 증강 배치해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삼는데, 백제는 어느 정도 싸우다가 여차하면 난 못하겠다고 그러고 병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패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제는. 지금 여기에 나무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 뒤에 그 군부대는 보이질 않아요. 자, 하여튼 쭉 한번 훑어봅시다. 석성산 정상에서 보는 용인과 이쪽으로 하면 여기도 용인이긴 한데,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에버랜드가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무가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겠다. 저기 보이네. 저기가 에버랜드입니다. 관람차하고 다 보이죠?
여기가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 이야기는 또 내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영동고속도로 쭉 이천 방향으로 넘어가는 마성 거기길 넘어서 이천 방향으로 넘어가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날씨 좋은 날 보면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오늘은 구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